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의 27조 원 사업이 국방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1. 중국의 거짓말이 폭로되었다. 3. 인도가 K9을 또 사들였을 때 중국은 겁을 먹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요.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선택한 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가상 적국들과 마주하고 있으니 무기, 품질이나 성능이 톱클래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폴란드는 이런 나라의 무기야말로 말뿐인 러시아 무기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겠죠. 최근 한국과 폴란드 간의 엄청난 빅딜이 오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육군 해군 무기를 한국산으로 도배했기 때문인데요. 체결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금액이 27조가 찍히면서 역대 방산 수출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왜 전 세계는 군사 강국인 중국 대신 한국 무기를 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전문가가 그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중국 대륙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 국방부가 FA-50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에서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 무기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한국의 작년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 한화 약 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으며 지난 5년간 1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무기 강국으로 등극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K9은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K9만 한국에서 팔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자주포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육군의 자주포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노후화된 자국의 에즈90 자주포를 교체하는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난 12일 영국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신범철 국방차관이 제레미 킨 영국 국방부 차관을 만나 회담을 진행해 K9 자주포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차관에게 당신이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당장 당신을 K9에 태워서 사격 시험을 하면 명중시킬 자신이 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었고, 영국 차관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웨폰 디텍티브는 K9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K9 썬더는 국제 자주포 시장에서 떠오르는 별입니다. 지난 5년간 K9은 수많은 메인 입찰들을 따냈으며 매우 효과적이고 강한 SPH입니다. 이것은 동급 자주포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국군이 대량 생산, 대량 운용을 하고 있어 데이터도 풍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고성능인 K9을 영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영국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로 혈맹국인 미국의 새 자주포 개발 예정이라 미국의 자주포를 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 특유의 늘어지는 개발 속도와 늘어나는 개발 비용으로 인해 책정될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는 K9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후방부가 아니죠. 작년에 K9A1을 개량하겠다고 밝힌 K9A2의 실제 사격 장면이 공개되면서 K9의 맛을 본 국가들이 K9A2의 양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9A2의 가장 큰 개량점은 역시 로봇팔인데요. 기존의 K9은 탄을 장전할 때 포수가 무거운 장약을 점검하고 넣어야 했지만, 개량된 K9A2의 로봇팔은 기존보다 더 개량되어 포수가 장약을 넣을 필요도 없고 장전부터 발사까지의 과정을 버튼 하나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정지된 상태에서 30초 이내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포반장, 사수, 부사수, 포수, 조종수 5명이 필요했던 승무원이 3명으로 감소했고 분당 9발을 쓸 수 있도록 포격 시간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탑재되어 장병들이 좀 더 쾌적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제안한 자주포도 이 K9A2인데요. 정치적인 고려나 이변이 없는 한 경쟁 후보로 올라와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자주포를 충분히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K9을 구입했던 나라들도 우러 전쟁으로 인해 긴장 상황을 주시해 추가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중인 갈등이 심해지면서 K9의 추가 물량을 구매해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이전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K9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고 인도군이 현대식 포병 체계를 획득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라며 K9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인도가 중국과 분쟁이 벌어진 고산 국경지대에 K9을 투입하자 사정권에 든 중국이 부대를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시켰다며 현지 방송을 통해 위성 사진을 보도하며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 K9은 여간 껄끄러운 존재가 아닌데요. 중국 군사 매체인 시나 군사망에서는 인도를 보고 예먼 돈만 쓴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9은 서류상 제형만 우수할 뿐이며 실상은 중국의 PLZ-05가 K9을 압도한다며 거짓 정보를 근거 삼아 깎아내리기 바빴죠. 이러한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요. 막상 열어보니 서류로 장난질한 건 K9이 아닌 PLZ-05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자주포도 충분히 우수하다며 공개한 PLZ-05의 실사격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밀떡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요. K9에 비해 PLZ-05는 포격 시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차체가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체가 흔들리게 되면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포의 정확성까지 떨어져 자주포로서는 최악인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밀떡들 사이에서 댄싱 머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자국의 무기를 과대포장하고 다른 나라의 무기를 깎아내리는 자칭 전문가들이 매체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진짜 전문가는 없는 걸까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자국 탱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 통나무는 자구목입니다. 탱크를 높여서 꺼낼 때 쓰죠. 중국 남부엔 논과 높이 많거든요. 탱크가 빠지지 않게 밑에 나무를 받치는 겁니다. 탱크가 이런 지형을 통과할 때 군인들이 바퀴 밑에 나무를 댑니다. 그리고 탱크를 움직여 빼내는 거죠. 진흙에 빠졌을 때 나무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과정도 번거롭고 100% 수동입니다. 그롤러에 나무를 끼우고 탱크를 앞뒤로 움직여서 탱크를 꺼내는 겁니다. 통나무가 빠지면 멈춰야 해요. 안 그럼 탱크를 버려야 하니까요. 탱크를 다시 후진해서 통나무를 꺼낸 후 다시 반복합니다. 다양한 지형에서 운용할 수 없기에 자구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러시아엔 눈이 많이 오죠. 탱크가 눈에 빠졌을 때도 통나무를 씁니다. 구소련 시절 탱크가 전복당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버렸대요. 러시아는 추우니까 불 때우라고 통나무가 있는 거였어요. 진짜 웃기죠. 결국 탱크의 통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형상 필요가 없죠. 몇천 킬로미터를 달릴 일도 없고요. 진짜 많이 가야 200부터 300km잖아요. 참고로 한국은 작은 땅에 다양한 지형 지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이든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하단 걸 생각하면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9은 기존의 52구경에서 58구경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왕이뉴스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58구경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중국의 52구경 PLZ-05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K9이 개량을 통해 58구경장으로 확대하고 활공탄을 활용하여 사거리를 100km 이상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정거리가 개량된 K9을 구비하게 된다면 중국은 국경에서 더 멀찍이 떨어져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현재 한국과 우호 관계인 다른 나라들도 개량형 K9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PLZ-05의 52 구경장보다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K9 자주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이렇게나 우수한 한국 무기지만 아직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 무기가 방산 시장을 휘어잡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한국 방산 시장에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우러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폴란드에서 운용 중이던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사용할 무기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2024년까지 K2 전차 180대 외에도 2030년까지 400여 대를 추가 구매를 할 예정으로 이외에도 FA 50-48대, K9 670여 대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방산 3사의 수출 규모만 최소 1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한국 무기를 가능한 빠르게 조달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건 무슨, 왜 조롱하고 비난할수록 잘 팔리는 거지? 실제로 결과가 꽤 괜찮아. 얘네 이런 거 팔려면 미국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었냐? 뭐 도둑고 건사고 결국 미국 기술이니까 상관없지. 라며 애써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러 전쟁이 연장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전쟁 대비가 한창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 한국 방산업체가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갈수록 혼란해지는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신냉전은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먹질이나 몽둥이가 왔다 갔다 했던 과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총격전이 발생했고 심지어 포격까지 떨어졌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인민의 반군이 이번 충돌에서 꽤나 충격을 입었는지 중국 공산당은 쉬쉬하는 분위기이죠. 세계에서 가장 민폐를 끼치는 국가를 뽑으면 세 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국가 중국.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끊임없이 주변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무역전쟁 외에도 한국과는 역사, 문화공정으로 갈등 중이고 바로 옆에 일본과는 센가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중국의 분쟁 대상이 있으니 바로 인도이죠. 인도는 미래의 강대국을 예측한다면 반드시 꼽히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과 비견되는 인구수의 광활한 영토, 유수의 기업들이 찾는 이 인재들이 넘쳐나 그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3,000km 가깝게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오랜 시간 수많은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과거 중국이 국경에 인접한 가란 계곡 방면에서 1951에서 57년까지 도로를 건설,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인도가 뒤늦게 항의하면서 갈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1962년에는 양측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전쟁까지 벌어졌었고 그 이후에도 총만 안 쓸 뿐 현재까지 대치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로 짱돌을 던져가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 2020년에는 총격전을 시작으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군이 사용한 못 박힌 강목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가 그들의 야만성에 충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2년 양측 간의 갈등이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단순 보병 간의 전투가 아니라 포격전까지 벌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의 반군의 한 개 보병대대가 먼저 국경을 넘어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2020년 충돌 당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가란 계곡으로 중국군이 야간에
기습적으로 들어서자 인도군 역시 반격, 후방부대까지 합류하며 대규모 충돌로 번졌습니다. 산악지형에 야간이라 별다른 소득이 없자 중국은 후방에 위치한 포병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미 라다크 방면에 전개되어 있던 인도의 K9 자주포가 활약. 오히려 전후방 가리지 않고 손해만 입은 중국이 물러나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군사 굴기를 자처하며 세계 최강국 미국과도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인민해방군의 외침치고는 인도군을 상대로 망신만 당한 셈입니다. 자주포까지 동원될 정도로 중국-인도 분쟁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 보니 각종 외신들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선제 공격하고 피해만 입었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는지 중국 외교부는 침묵뿐이죠. 중국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대규모 군사행동을 벌인 것은 최근 혼란이 가중되는 국제정세에서 인도의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현재 인도는 기본적으로 핵무장 국가에 대규모 인구와 기술을 가져 기반도 탄탄한 상황. 올해 경제 성장률이 8.0% 이상으로 전망되니 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인도가 어느 쪽에 붙을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접촉하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소속되어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쿼드의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침묵하고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죠. 그러자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곧바로 인도에 들러 원자재 수출 확대를 제안하는 등 기존 러시아 방산산업의 VIP인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도 여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 왕이 외교부장을 파견, 인도의 남아시아 패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인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중국 견제가 분명해지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라면서 쿼드를 정도준의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미중러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는 인도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 군사적 충돌을 벌였다는 것이 중론이죠. 여기서 인도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중국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인도 국경의 시베리아 산맥을 넘으면 중국 내륙 쪽으로는 완전히 허허벌판이므로 이쪽 방면으로 치고 들어오면 순식간에 서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티베트에서부터 신장 자치구까지 이어지는 219번 도로가 국경에 인접해 있으니 중국에게 인도 국경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치고는 인도의 K9 자주포 활약에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으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오히려 악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중국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인도 측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옛날 1962년의 중인 전쟁 패배도 그렇고 그간 수차례 국경 분쟁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지만 드디어 압도적인 성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를 바즈라라는 제식명으로 도입한 인도는 이를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하여 크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죠. 중국의 주력 자주포인 PLZ-05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능에 한국이 일정보다도 빠른 속도로 도입을 시켜주다 보니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올해 1월 K9 자주포 2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확정한 상황.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평가하는 중이죠. 이외에도 중국이 국경 내후 지역에 S-300, 홍치9 등 미사일 기지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보니 한국과 대공 유도 무기 및 잠수함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 간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니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미국 진영에 붙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갈수록 사방에서 숨통이 조여지고 있는 중국. 크게 망신을 당한 중국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